안녕하십니까. 뉴포 초대석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직함을 가진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직함인 것 같아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취재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윤기 조합장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합장이라는 이름이 제가 아직 낯설어가지고. 아마 한국이 조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예, 한인사회에 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멀리 타주에서 오신 또 귀한 손님이 계신데요. 우리 장현석 선생님이 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편하신 대로.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BIM이라고요. 네. 뷰티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마니터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뷰티 서플라이 제품 미용 산업에 대한 네.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소를 운영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월간 잡지, 네. 그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는 코스모비즈라는 월간 잡지도 발행하고, 예. 흑인 소비자들이 읽는 또 일반 소비자 잡지도 발행하고 교과서도 발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근데 조합장님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신 거죠, 두 분이? 협회에서 그 총회 같은 데 모임을 할 때, 네. 뷰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거기서 강의를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인사를 하고, 이제 잃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코스모비즈라는 거를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전화에 거의 30분, 1시간 거의 막 엄청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분 열정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이제 자주 또 통화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조합이 없었을 때.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도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장 대표님이 원래 조합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내놓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계기가 됐던 겁니까? 뷰티 산업이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예. 196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반세기가 넘어간 그런 산업입니다. 예. 원래 이렇게 모든 경기라는 게 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뷰티 산업만큼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다운된 적이 없이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성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성장만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거죠. 네. 원래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그런 타성에 젖었는데 드디어 그 성장 곡선이 2012년도에 이제 정점에 도착을 하고 하강 곡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기점에 도달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네. 금융위기도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에서 뷰티 산업이 어떻게 또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네. 그러자는 총연합회 차원에서 그런 의제가 좀 있어서요. 그런 네.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솔루션이 뭐냐라는 네. 거를 찾자. 예, 얼티밋 솔루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변질도 연구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잡지를 발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과정에서 네. 찾아낸 해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합이요? 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뷰티 업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인 사회에 있는 다른 주요 업종들이 다 힘들어지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뷰티 업계가 힘들어지는 건 최근 들어서 좀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조합이다. 네. 왜 조합입니까? 왜?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확한 조합의 표현인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키요사키. 네. 키요사키 씨의 책을 읽어보면, 산동네 물장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물장사가 열심히 성실하게 매일 물을 나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합쳐서 거기에 수도 파이프를 놓고, 네. 그리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을 기르는 것도 효과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네. 어떤 같이 이렇게 백지장이라도 같이 맞들면 더 가벼워지는 힘이 또 좀 더 보강되고 또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합이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조합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한인사회는 특히. 네이버 뷰티 조합 그 발족식이라는 행사를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아틀란타 분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모이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은 애틀란타 허브의 조합장님이 되시는 그런. 근데 이 구조가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은 그 일일 배달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일 4시간 가서 배달하고 그다음에 4시간 돌아와서 8시간 근로 할 수 있는 거리를 예. 아마 이제 지역 배달 당일 일일 배달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범주 내에서 이렇게 미국의 지도를 그려보면 네. 우리가 주로 대상하고 있는 소비자층들은 미 동부 13개 지역, 그다음에 남부 지역, 네. 그다음에 LA 일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광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달권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예. 9개 지역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걸 광역을 9개 지역으로 나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물건을 배달하더라도 네. 효과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광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9개 지역이고 9명의 조합장이 네. 이제 탄생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그 9명의 조합장들이 전체의 어떤 그 의결 기구로서 운영을 하시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애틀란타가 첫 번째 조합장이 탄생이 된 거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애틀란타가 처음 조합장을 배출하게 된 무슨 배경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애틀란타에는 이제 타 민족이 이제 지금 진출하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걱정 심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빨리 하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우리가 조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우리들보다 더 빨리 원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막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설명을 할 때 제가 뭐 솔직히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준비를 잘 하신 내용을 가지고 네. 설명을 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 부분, 깜짝 놀랄 부분도 많았고 너무나도 이제 좋은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뭐 한 것도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이제 해주셨죠.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타주 업체가 조지아에 진출하는 그 네네. B 업체. 네. 네, 그 굉장히 이제 한국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네.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제가 그게 왜 앞서 있냐면 한국 세대는 아직도 1세대들이 경영을 하고 있고 예. 이 아랍 친구들은 하여튼 뭐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잘하고 이미 2세들로 넘어가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SNS에 강하고 그리고 광고도 제가 전국에 있는 그 업체들을 다 보니까 작고 크고 크기를 떠나서 전부 다 B업체 수준이에요. SNS랑 광고 수준 능력이.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부분에서 확실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앞선 시스템으로 할 거죠. 조합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B업체가 앞서는 가장 큰 이유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직원 교육이 잘 돼 있더라 하는 거하고 뭐 마케팅. 예, 마케팅이 뭐 가격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것도 있지만 뭐 디자인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 기술적인 뒷받침도 잘 갖춰져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려요. 그거를 굉장히 자기네 업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잘 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게에 여기 로케이션에 들어왔다. 그거를 1센트 치는 그것도 그냥 일단은 한번 우리 가게가 여기 있다는 거를 한방 확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걸 전략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게 렌트할 때 1년이고 6개월이고 무료 렌탈 받은 그 비용을 그냥 그 비용 이상으로 쏟아부어요. 제 생각에 제 예상에는 우리 한국 업체가 3년 정도 2, 3년 거쳐서 올라가야 할 매상을 이 사람은 3달 만에 올려요. 그렇다면 그 몇십만 불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쏟아부을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의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그걸 만약에 3년에 거쳐서
올라갈 매상을 3개월 만에 올린다면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조합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자금력이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금력은 안 생겨도 일단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잖아요. 네. 우리는 여러 명이 나눠서 하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달에 이제 진짜 많게는 10만 불씩도 쓴다는 것 같은데 뭐 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가지가 나눠서 쓰니까 그 네.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린팅이나 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플라이어를 날릴 수도 있고 같은 네임을 쓰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광고 예. 부분에서.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장 대표님이 이 조합에서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너무 방대해서 다 설명하기 좀 힘들고요. 그냥 좀 보충 설명을 한다면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G 마케팅 같은데 예를 들어서 3G 시대에는 우리가 인쇄물을 만들고 네. 인쇄물 찌라시라는 거잖아요. 속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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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고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 다이렉트 마케팅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가격을 네. 그 원가 이하의 가격 이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원가 이하의 덤핑 가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네. 하는 것들은 사실은 3G 시대의 마케팅 전법이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네. 90년대 전형적인 전법이지 않습니까? 예.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장사를 시작했던 회사가 Sears라는 회사고요. 예. 그게 그 Sears의 카탈로그 장사라는 거는 이미 50년대부터 네.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대의 마케팅 전법을 표현하라면 저는 3G 시대의 마케팅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네. 4G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커머스라는 걸 활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텔레비를 보다가 이제는 팟캐스팅을 이제 더 시청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렇죠. 네. 유튜브를 더 보고. 유튜브를 네. 더 보게 되는 그렇죠. 시대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집에 이제 TV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뉴스도 마찬가지로 지면을 통한 뉴스보다는 네. 그 전자 뉴스를 더 접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4G 시대를 살고 있다고 네. 우리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네. 그러면 과연 그 B라는 회사가 네. 실시하고 있는 3G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얼마나 네. 뒤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체는 2G 마케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장사 아니면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예. 미래지향적 그렇죠. 어떤 그렇게 그래야 되는 먼저 발전해 나가야죠, 오히려. 예. 소비자들보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그만큼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뒤처져 있으면서도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하지 못해도 손님들이 와주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도 네. 손님들이 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잘 골라가 주셨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G 마케팅 개념을 가지고도 계속 이 업종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조합이 왜 해야 되냐,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네. 저는 조합은 5G 시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직원 교육을 단체로 시키겠다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있죠. 저는 뭐 OEM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직원 교육이다 네.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75페이지짜리 분량의 네. 교과서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영문으로 이제 작성이 된 교과서인데요. 예. 뷰티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전문 직업 교육 교과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아마 유일한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 네. 분야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 한인 뷰티 산업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한 교육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요. 네. 문제는 그런 하반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네. 그 교육을 굳이 받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됐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었는 것 뿐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그 중동상인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은, 그런 교과서가 없어도, 네.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
또 사실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네. OEM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여기 그 미국에 있는 다른 업종의 소매점을 가보면 네. 대부분 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CVS에 가면 CVS 제네릭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월그린에 가면 월그린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 슈퍼마켓에 가서 슈퍼마켓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 정품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네임 제품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도 있고 해서 네. 가격에 편차도 주고 네. 소비자층도 나눠주고 그런 그 마케팅들을 구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업계는 없어요. 다른 업종에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소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만 없다는 얘기는 네.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느냐의 필요성에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 그런 거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고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조합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OEM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매점들이 독점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마케팅도 그냥 마케팅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G 시대를 생각하는 마케팅. 그러면 전국적인 이제 블로거라는 네. 파워 블로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잡지사의 뷰티 익자미너들이 있어요. 네. 뷰티 익자미너들 파워 블로거들이 예. 약 한 500명 정도가 저희 와, 그렇게 많. 네, 네. 소속으로 인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분들의 역량도 훌륭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레벨의 그런 마케팅 프로그램도 활용해요. 네. 이벤트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네. 것들도 실시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마케팅적 차원에서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많아요. 할 일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네. 한 가게가 그 가게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경비가 너무 그렇죠. 크다고 보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 현상에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합쳐서 네. 그거를 같이 하다 보면 그 경비가 그만큼 부담이 적고 네. 하지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캐파시티가 생긴다는 거죠. 생기겠죠. 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네.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조합이 뭐가 좋냐.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사장님이 가게가 20개, 30개, 40개를 하실 때 네. 하신다면 네. 이런 일을 계획하실 거 아닙니다. 네. 광고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OEM 브랜드도 네. 그거를 지금 단방에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수십 개를 할 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 사업을 바로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게. 그게 조합인 거죠. 네. 네. 와, 갑자기 뷰티 하시는 분들 규모가 확 그렇게 되는 거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이 사실은 이제 먼저 앞서는 네. 부분이 뭐냐면 그 많은 일들을 하시려면 그만큼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네이버 뷰티 조합이 시작되는 구조는 한 53개, 4개 업체가 참여해서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회비가 1,100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6만 불 정도? 6만 불 정도의 비용 가지고 사실 그거를 다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예. 한다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면 50명의 파트너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53명의 파트너가 형성이 돼서 1,100불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네. 공동의 투자 자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네. 무슨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 자체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미비한 네. 자금을 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5G라고 표현되는 네. 이런 과연 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조합의 재밌는 형태는요, 이거 네. 같아요.
53개의 가게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출을 생각해서 곱하기 53을 해보세요. 그건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이미 본인들이 진행하고 현재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미 이렇게 조합이 모여짐과 동시에 그 매출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바잉 파워를 갖는 조합인 거예요. 예. 이미 어차피 내가 제품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사왔던 것을 네. 사는 형태를 바꾸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발족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큰 뷰티 가게들은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네네. 조합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은 이 뷰티 협회하고 조합하고의 뭐라 그러죠?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협회가 있는데 조합이 생기는 게 과연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도 협회에 대해서 일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잠깐 들어갔었는데 예.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리밋이 돼 있어서 협회는 법적으로 친목을 위한 단체. 네. 어느 정도 그걸 그 한계성이 있고 네. 조합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사업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한 네. 모임. 이 사람이 싫어. 근데 우리 조합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서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또 힘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가게들 이렇게 들어오는 가게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다 들어왔어요. 서로 마주보고 다시는 안 봐 하는 분들까지도 다시 다 합쳐서 들어왔어요. 네. 서로 이제 사업적으로 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협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조에서 협회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 협회라는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국적 사고나 아니면 한국적 시스템에서 바라보는 협회의 어떤 성격이라는 게 있고 범위라는 게 있을 거고 예. 미국적 사회에서 바라보는 협회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적 사회의 협회라는 걸 규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곳이 어딘가에서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FTC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회 법에 대한 그 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주로 정부가 그 관련 산업에 대해서 관련 산업과 관계된 법안이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네.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네.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어드바이즈하고 네. 좋은 정책이, 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라는 차원의 그 협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다. 네. 그럼 의사들이 모여서 그럼 의사를 몇 명 정도까지 네. 매년 이렇게 만들어낼 그 것인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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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제도적 차원에 있기 때문에 네. 협회는 또 협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텍사스주나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는 가발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되느냐? 시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를 사실은 인정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제도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무시해버리니까 그 법을 또 집행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업계와 연계돼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같이 또 개발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협회가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언어적인 장벽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한계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FTC에서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협회가 절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동종업자들끼리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가격을 담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담합은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규제하는 거예요. 네. 그걸 무서워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콧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역시 담합법에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네. 불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하면 안 되는 분야의 쪽에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 협회가 모여가지고 어느 업체 하나 사람을 보이콧하자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선량하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멤버들이 본인이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협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조합은 실질적으로 사업 조직이에요. 네. 사업 조직이고 지극하게 멤버들인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네. 목적을 정확히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협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조합들을 보면 그 조합 내에 전문직 종사자들, 예를 들면은 특히 변호사들 굉장히 많이 고용해서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 조합도 그럴 계획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노동법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 분야의 변호사라서 굉장히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도 그 고소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변호사비 부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분명히 잘못된 어큐제이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네. 굉장히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불이익을 통용되다 보니까 더 많은 불이익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글 디펜스예요. 네. 그러니까 리글 디펜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변호인 집단도 있어야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뷰티 서플라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벌어졌을 때 네. 최소한 현상금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면 네. 뷰티 서플라이에 가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현상금을 붙여서 저도 꼭 잡더라. 네. 네. 그러면 사실 무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두 번 저지를 범죄도 네. 한 번으로 줄어드는 현실적인 게 될 건데 네.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경찰들한테 우리 업계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경찰이 뷰티 서플라이만 지켜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막연한 바람이고 요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경찰서에 쫓아가가지고 그럼 우리 가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안다 한들 우리가 가게 내에서 총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나이브하게 사회적 방어망을 못 만든다면 네. 그거는 우리 업계 스스로가 위험에 그렇죠.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그 현상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조직적 힘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 현상금 같은 경우는 전에 협회에서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협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협회라는 거는 수익적 구조의 단체가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영리 단체죠. 네. 그러면 참가자들이 십시일반씩 이렇게 회비라는 걸 내서 어떤 그 현상금이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매번 내기가 참 그것도 네. 자기 부담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이라는 건 참 좋은 거는 어차피 내가 구입할 거예요. 어차피 구입할 물건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매달 구입해 오던 물건을 구입하는 방식을 조금 변화시킴으로써 조합 자체가 이익이라는 걸 창출해내잖아요. 네. 그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그런 펀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의 부담 없이 네. 그런 펀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실천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마지막으로 조합장님 이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네이버 조합의 첫 조합장으로서 네, 뭐 좀 각오, 계획, 뭐 소감, 뭐 이게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가 정말 무겁고요. 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가게들, 뭐 이런 사장님들 하소연, 네. 옆에 어떤 가게가 들어왔다. 또 근데 옆에 또 큰 가게가 들어왔다. 그런 하소연하면서 이제 사모님들이 이제 약간 이제 감정 뒷받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그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합 가입하시면 제가 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네. 실제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조합.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이제 처음 고생할 거를 각오를 하고 하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무거워요. 네. 제가. 네. 목소리도 촥 가라앉으시네.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맞습니다. 네. 장 대표님, 어떻게, 아틀란타가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은 어디에서 조합장 탄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뉴욕에서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뉴욕에서도 단체적인 차원에서도 가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시카고에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시카고라면 시카고, 미시간, 뭐 인디애나폴리스 광역의 지역인데요. 네. 거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세요. 네. 반응이 좋다라는 건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다면 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예. 그만큼 피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네. 조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거나 저희가 이제 1기 조합원을 이제 연말로 해서 출범이 됐으니까 예. 이제 2기 조합원을 1월 1일부터 네. 이제 상반기에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좀 되네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조지아주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고 전국적으로 일단 그렇죠. 보실 수 있으므로 네. 좀 퍼뜨려 주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스모비티에서 좀 많이 퍼뜨려 주시고. 네. 그 네이버 조합 저희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조합이라는 게 한인 사회 정서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걸 모두 다 아실 텐데요. 모두가 다 협력해서 협동해서 거대한 사업을 일궈 나가자라는 그 취지는 또 누구나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이버 조합이 아주 큰 발을 내딛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지아주 이외에도 타주에서도 저희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뷰리 산업, 저희 민족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뷰리 산업 저희가 꼭 지켜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